크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계신 분들은 대개 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. 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입률이 굉장히 높고, 작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입률이 낮아요.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것도 투쟁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이 하나 밀린 겁니다. 옛날에는 OK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. OK 카드가 뭐냐면 이게 조합비를 내야 되는 거 있죠. 약간 그 클로즈샵 같은 거, 여기가 그런 비슷한 제도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조직가들이 하는 일이 옛날에 뭐냐면 그 현장에 서가지고 저 카드 있어 없어 돈 내고 와 이래갖고 이제 그런 전부 다가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그것을 이제 그 제도를 깨려고 그 자유당 국민당 정권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싸우다가 이제 싸우면서 비겼는데, 비긴 게 아니에요. 그거를 OK 카드를 이제 뺏긴 거죠. 이제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. 현장 앞에서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슨 뭐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. 자유라는 걸 내세워가지고, 야, 그 노동자들도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냐 이래갖고 이제 그것이 뭐 힘에 밀려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큰 현장별로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데 작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. 그래서 큰 현장도 100%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OK 카드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OK 카드를 잊어버린 게 굉장히 큰 손실이었죠. 네, 그래서 그런 이후에는 그 조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러면 그 협약을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르냐?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면은 옛날에 직종별 소상별 체제가 있었을 때는 모든 게 하나의 그가 없었잖아요.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.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기업협약이라는 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것은 세프티네트라고 그러고 안전망으로 그냥 놔두고, 그거보다 교섭력이 강한 데서는 기업협약을 맺어가지고 조금 더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좋게 만든 거죠. 그래서 기업협약이 있는 데 있는 노동자들은 그쪽으로 가고, 없는 사람들은 요거로 계속 요거로다가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최저임금도 있고 노동시간도 있고 다 있죠. 뭐 퇴직연금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워커스 안전관리에 가는 거 그 다쳤을 때 어떻게 하든 그런 거는 다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안전적인 기본적인 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걸 기업협약이 없다고 하면 이걸로 가고, 협약이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좋은 조건을 가고,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받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.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, 여기 이제 말하자면 건설회사, 현대건설이라고 쳐요. 현대건설에 이제 전문 건설업체가 있죠. 타일, 직부록, 무두두두 있으면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. 거기까지.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단계 내려갔죠, 그죠? 한 단계. 그 다음부터는 못 내려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나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죠. 옛날에 그 2000년 올림픽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타일회사 전문 건설업체에서 또 일을 받아가지고 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지금도 기업협약에는 그게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슨 그 이민자들 사이에서 잘 모르게 일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사람들 써가지고 중간에서 미들퍼슨 중간이 하나 생긴 게 이제 제가 논문에서 주로 다뤘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던 거거든요. 그래서 하도급은 전문 건설업체 직접 고용까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한 단계 더 있을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, 또 하나의 증언은 뭐였죠?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말 어떡하냐? 불법 노동자들은 상당히 그것도 이제 좀 뭐랄까, 불법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일을 못하게 돼 있죠. 원칙적으로 못하죠. 그래서 불법 노동자들은 큰 현장에서 일을 안 하거나 작은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, 큰 현장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 동족끼리 일을 하죠.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, 제가 이제 직접 잘 아니까 계통을. 그래서 이제 어떤 아까 말한 대로 그 타일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체제에서 조금 받아갖고 사람들 고용할 때 거기서 자기네 동족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들도 쓰고 뭐 그렇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
불법 노동자들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. 불법 노동자들도 거의 임금은 비슷해요.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생긴 건 뭐냐면 이제 호주의 전통은 이 노동자들 차이에서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. 기술자 아닌 사람이랑 일주일에 50불밖에 차이 안 나요. 50불밖에.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. 50불이면 그죠? 일주일에 50불이면 한 달이면 200불, 20만 원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이제 원칙이에요. 그게 큰 틀은 그렇게 들어가요. 되게 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. 근데 이제 이 아시안들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. 타일 업종만 보더라도 이제 코리아에서 배운 그런 스타일을 해갖고 이제 기술을 예를 들면 2단계였잖아요. 기술자 아닌 거 2개. 근데 그걸 예를 들면 한 10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한 달까지는 뭐 200불. 또 조금 지나면 얼마 이렇게 해갖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는데 그러나 그 법의 사각지대 그런 데서는 그런 것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호주는 출발이 좀 쉽게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죠. 왜냐면 영국에서 온 거고 또 호주라는 데가 나름대로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죠.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과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호주는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잖아요. 건설노동에는 거의 이제 영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타일업자는 거의 없어요. 옛날에 제가 몇몇 만난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없고 이제 아시안들이 이제 건설노동자들이 많고 뭐 이런 것이 바뀌고 또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린 아이리시 출신이라든가 뭐 유럽 사람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건은 좋게 출발해갖고 굉장히 잘 왔죠.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한국은 같은 문화, 같은 언어, 역사의식 이런 광주민주항쟁 비디오를 봐도 같이 느낌을 같이 갖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토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주가 옛날에는 좋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힘들어진다면 한국은 굉장히 치열하게 희생 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민주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자 운동 하시는 분들도 제가 20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 하시는 모습도 봤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희생적이잖아요. 그런 것이 호주의 조직가들한테는 그런 희생성은 없죠. 이제 그 사람들은 약간 이제 틀이 이제 잡혔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까지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, 그다음에 같은 언어 소통의 문제가 없고 같은 문화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또 노동조합도 많은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연구하고 그런다면은 한국에는 노동조합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토대가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래서 여기 20년 전과 지금 봤을 때는 뭐 제가 볼 땐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발전의 전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.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. 인구 대비 건설 노동자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. 지금 통계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좌우지간에 많다. 여기 한국보다는 비율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왜냐하면 노동 시간이 거기가 지금 38시간이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38시간이니까 금요일까지 일하면 40시간이잖아요. 그럼 2시간이 남죠. 그 2시간 남은 거를 일은 해요. 2시간 일을 더 하고 그래갖고 일은 40시간 하는데 그 중에 그걸 모았다가 하루를 쉬어요. 그게 8시간이 되면. 그러니까 쉬는 날이 꽤 있다가 봐야죠.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일하면은 또 더블 뭐 이렇게 1.5배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그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
그래서 그 숫자는 인구 비례에 비해서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럼 노동자들이 버는 돈이 얼마쯤 되느냐? 이제 호주는 걔네 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고 한 한국으로 말하면 한 35만 원 하루 일당이 그 정도? 네. 근데 이제 그런데 호주는 또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또 이제 그 의료보험 같은 거 공짜 되는 게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금보험하고 딱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임금보험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여기가 또 물가가 좀 싼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따져보면 얼마큼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보다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은 건 아니다. 그래도 굉장히 전체 사회 쪽에는 많은 편이에요. 예를 들면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한 뭐 20만 원이다? 그러면 건설 노동자는 한 30만 원 되는. 그래서 그냥 은행의 사무직보다는 높아요. 은행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높아요. 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